안녕하십니까.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학생 여러분, 일정스님이라고 합니다. 사경의 공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내가 따라 쓰면서 나의 수행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승경전에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이미 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경이 더욱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심이 있어 수지 독송하고 이를 사경하거나 남에게 사경하게 하며 경전과 꽃과 향화를 뿌리고 아제 목다가에 기름을 늘 태워서 공양하는 자는 무량 공덕을 얻으리니 하늘이 가없는 바와 같이 그 복 또한 이와 같으리라. 자, 이 글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거나 한 개속만이라도 사경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라도 즉시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아주 작은 악업까지도 모두 소멸될 것이다. 자, 이것은 화엄경 부연행원품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경하는 이 공덕으로서 큰 죄업이 모두 소멸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부리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항아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역시 항아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역시 항아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고 하자 이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보시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경전을 보고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이 복덕이 앞서 말한 사람의 복덕보다 나으리라. 하물며 이 경을 사경하고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랴. 자, 이것은 여러분 매일 읽고 계시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량없는 몸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사경하고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이 공덕이 그 앞에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받아지니어 사경하고 독송하면 고음 모든 부처님의 항상 무너지지 않는 몸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대승경전 중에서 장수멸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 능히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 경을 사경하고 수지 독송하면 선한 근본의 힘으로 인하여 수명이 길어지고 설사 병을 앓게 되더라도 마침내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역시 이것도 장수멸지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사경한 이 공덕으로서 수명이 길어지고 병고도 치유되고 죽음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다고 이 경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을 사경하여 널리 전한다면 세세생생 그들의 자손은 번창하고 앞날은 밝게 열리리라. 자, 이것은 3세 인과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전을 사경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 보시하고 공양한 공덕으로 인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자, 이것은 미륵 하생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사경을 해서 널리 편 이 공덕으로 인해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자리, 지금 불가를 증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 때입니다. 그때 약 4세기 말쯤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백제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라에는 중국과 교류가 당시에 좀 적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조금 지난 1세기, 2세기 후에 한 6, 7세기쯤에 일본 신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만은 그 이전부터 4세기, 6세기 이전부터 불교가 민간 쪽에서는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교역을 하면서 그리고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경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 쪽에는 불교가 많이 전래되었지만은 이것이 공인된 것은 고구려 시대 때 4세기쯤이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4세기 말쯤이었고 신라는 조금 늦은 6, 7세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경이 많이 들어와서 또 민간에서는 사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발전해 오는 상태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경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목판 인쇄물은 신라시대 700년부터 750년 1년 사이에 만들어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 시작되었고요. 물론 이 이전에 목판 인쇄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초 목판 인쇄물은 770년에 찍은 배만탑 다란이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초 목판 인쇄물은 868년에 만들어진 금강반야 바라밀다경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처음에는 목판 인쇄로 직물과 불교 서적 그리고 부적의 제작에 사용되었고요. 목판 인쇄에 사용되는 목판은 박달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대추나무 등의 고밀도의 단단한 경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목판 인쇄는 당시에 숙련된 장인들은 하루에 1000장까지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경전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사경의 목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식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대승경전에서 수많은 경전에서 그 사경의 공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나라의 국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많은 부호들은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이제 종이도 백지나 황갈색지의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검은빛을 띠는 남색빛을 띤 감지라든지 그리고 자색빛이 도는 자지 그리고 상수리나무로 만든 갈색의 상지 그리고 홍색빛을 띠는 홍지를 이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글씨도 일반적인 검은색 먹이 아니라 금자, 은자 사경이라고 해서 금리, 은리 기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금리는 금가루에다가 악교풀을 섞어서 만든 먹 같은 그런 것에다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리는 은가루에다가 악교풀을 섞어서 이것을 가지고 종이에 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니은이라고도 합니다. 지능니자에 쇠금자 그리고 지능니자에 은은자를 써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이나 종이에 직접 서사한 사경 외에 넓은 의미에서 고려 대장경과 같은 판경을 비롯한 금경, 석경, 와경, 동경, 옥경, 혈경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금경은 순금으로 만든 판에 경문을 새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내에 발견된 일괄 유물 중 금장의 금강반야 바라밀다경을 들 수 있는데요. 순금을 종이처럼 얇게 편 바탕에 경문을 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석경은 우리나라의 화엄사 건물 중에 벽에 새겨진 화엄경이 있습니다. 화엄사의 석판경에 관한 기록은 신라 때 석경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물 말고도 인간이라든지 절에서 석경, 돌의 경전을 새기는 석경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도 석경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북경의 남서쪽 팡산, 돌이 많은 지역에 14,000개의 돌에 경전을 새겼다고 합니다. 팡산 석경은 500년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여기 새긴 이유는 수행을 위해서 단단한 바위 위에 불경을 새김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 범난이 있었는데요. 자, 산무 일종의 범난이라고 해서 북이의 태무제, 북이는 남북조 시대의 북이죠. 그리고 북주 역시 남북조 시대입니다. 북주의 무제, 그리고 당나라의 무종, 그리고 후주 남북조 시대의 후주 세종 때 불교에 가해진 박해를 말합니다. 당시에 절은 모두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불상은 녹여져서 농기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모두 환속시키고 강제로 결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때의 산무일종의 범난은 당시에 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자, 중국은 도교가 성행한 나라입니다. 도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민간에 뿌리 깊게 도교가 성행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교가 어느 정도 위협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교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교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불교를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불교 세력을 좀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불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범난을 많이 일으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도 통치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교 탄압이 필요하면은 서슴지 않고 불교 탄압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불교의 범난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왜냐하면 돌에 새기면은 이것은 쉽게 그 종이라든지 나무에 새긴 그런 경전은 쉽게 파괴되지만은 돌에 경전을 새긴 것은 쉽게 파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경을 많이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와경은 기와의 해서체로 해서 음각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혈경은 몸에 피를 받아 불경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는 혈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혈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처님의 설법이 혈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로써도 많은 죄를 짓고 업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혈경을 썼는데,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혀를 갈라 피를 뽑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혀에서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보다 많은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배를 갈라서 피를 뽑아서 혈경을 썼다고 하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손가락을 따서 썼다고 합니다. 자, 최근 20세기에 어떤 한 선녀인은 그 혈경을 쓰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어릴 적, 호시적에 낙태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낙태를 2번 했는데 이 수자령 연가를 위해서 혈경을 쓰기로 작정을 하고 열 손가락이 있으면은 하루에 한 손가락씩을 따서 이 피를 짜서 이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태아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손가락으로 혈경을 썼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야화상 혈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야화상은 중국의 고승으로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찰이 파괴되고 불교가 박해당하면서 불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혈서사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0년도에 마오쩌둥이 이렇게 문화혁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문화혁명이지만은 당시에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홍위병 10대 학생들이죠. 홍위병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수많은 종교들을 탄압을 합니다. 당시에 불교도 탄압을 받아서 정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불상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몰매를 맞고 쫓겨나고 환속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공산당이 일으킨 범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혈경을 썼는데요. 화엄경 80권을 사상하였는데 매일매일 혀에서 피를 받아서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사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아까 68년에 처음 백마사를 통해서 불경이 전래되었고요. 그리고 148년 안식국의 안세고, 그리고 지루가참 스님이 들어서고, 또 서진시대 때 축법포 스님, 그리고 수많은 경 스님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 스님들이 인도로 유학을 떠나서 경전과 불상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세기부터 약 12세기까지 수많은 경전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약 1000년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한 양진 시대, 양진은 서진, 동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이때를 초기라 보고요.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그 사경의 전성기라 볼 수 있고, 남북조 시대를 설명해 드리면은 진나라와 수나라의 중간 시대에 해당하면서 이때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각각 왕조가 교체해서 흥망하였습니다. 남조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이어져서 세워졌고요. 북쪽에는 5호 16국과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이런 수많은 나라가 약 200년 사이에 수없이 많이 건국이 되고 왕이 바뀌고 이렇게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이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이 다스리고자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사상으로서 불교를 도입해가지고 적극 장려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범난도 있었지만은 양무제처럼 불교를 진흥해서 아주 열심히 불교를 일으키고 사원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또 사경을 많이 일으킨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는 수나라 문제 시대와 양나라 무제 시대를 여러분이 꼭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중국 수나라의 일대 황제인 문제는 남쪽과 북쪽에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 신시황 이후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전체를 통일해서 통일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나라 일대 문제 황제는 검소하였고 사체를 하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도 금했습니다. 손수 사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권하기도 했답니다. 반찬 하나로 식사를 하고 낡은 옷을 그대로 입었답니다. 궁녀에게도 화장을 하지 않고 비단 옷 입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강제 노역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대운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즉시 건설을 중지했다고 하는 왕이 바로 문제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는 백성의 살림이 넉넉해져서 성군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관을 다시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원래 초에는 이 나라 초기에는 3,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약 20년 후에는 약 4,600만 명까지 나라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이 짧은 시기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그 문제의 보호 아래서 사경원을 두고 사경생을 모집해서 약 3만여 권의 서적을 필사를 하였고요. 동시에 36부의 불경을 서사하였고, 그래서 13만 권이 넘는 책을 사경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 여러 큰 대도읍에 사원 안에는 사경처를 두어서 사경을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민간에 불교를 유통시켜서 사경이 육경, 그러니까 시경, 서경, 예경 이런 육경의 수보다 수십 배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사원과 사립탑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수문제 제위 시대에 23만 명의 비구와 비구니가 출가하였고 3,792개의 사찰이 수리되었으며 10만 6,589의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50만 8,949의 오래된 불상이 수선되고 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양나라 무제 때도 이렇게 많이 사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불교 진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 태종과 그리고 측천무 시대 때도 이렇게 불교 증흥이 되면서 사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나라 문제 때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사경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이름으로써 전문적인 사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사경생, 경생, 해서수, 서수라고 부르는데요. 해서수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부터는 사경을 해서 글씨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해서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구당서 권 189의 유학 왕소종 전에 의하면은 소종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해서 경전과 역사에 두루 섭렵했고 초서와 예서에도 능숙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였으므로 불경을 사경하여 자급자족하였다. 그리고 매월 수입이 넉넉하여 비록 비싼 고가로 일을 맡겨도 거절하고 절에 기거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기를 30년 가까이 하였다. 이런 기록을 통해 보면은 사경생들의 보수가 좀 적진 않았을 것 같고요.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아닌 대단한 지식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나라의 무제는 황제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 홍보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요. 역경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서 양무제 502년부터 540년 시대에 동태사에서 금자로 사성된 대반야경의 강경회를 개최하였고 541년에는 화림원의 중운전에서 금자 반야 바라밀다경과 삼야경을 강요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역 지방에 돈항이라고 있습니다. 돈항의 장경동에는 수많은 사경 5만여 점이나 되는 사경 유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찍부터 이곳에는 역경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부기 때부터 부기는 386년부터 534년까지를 말하는데요. 남북조 시대의 북조 최초의 나라로서 386년 선배족의 탁발귀와 화베이에 세운 나라로 적극적인 중국 동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란이 일어나 534년 동이와 소위로 분열했다고 합니다. 부기 때부터 이곳에 역경원이 존재했고 전문적인 사경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동항의 사경생들은 시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곳 장경동의 경전들은 제왕과 장상과 세가, 호사가들이 사경 공덕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사경을 하였고 이 사경은 전국 각지에 사찰에 보내서 절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에서 나온 수많은 경전들은 지방에서는 지방 관하에서 주정에 공물을 올릴 때 덧붙여 경전을 청하였고 주정이 답례로 하사하는 물품 중에는 반드시 늘 불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인도로 떠나는 구법승들과 동서를 왕래하는 상인들 역시 반드시 불경을 지니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경한 책은 아주 귀한 값비싼 그런 선물용으로 쓰기도 하고 답례품으로 쓰기도 하는 비싼 그런 귀한 물품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려하고 옛날에 고려, 신라, 백제 이런 삼국과 중국 당시에는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가 됐는데 이 나라들의 교품을 보면은 반드시 붓도 있고 서적도 있습니다. 그 교류품에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품에 반드시 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육 물품이기도 하고 또 지방과 관하에서 주고받는 물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주 흔한 책이 당시에는 아주 귀한 물품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려
때 377년 정도에 처음 들어왔고 이어서 백제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불교가 공인되었고요. 이어서 1, 2세기 후에 신라에서도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4세기쯤이지만은 그 이전부터 상인이라든지 중국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불경과 불상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때부터 일찍이부터 4세기 이전부터 이렇게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래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당연히 사경이 이루어졌겠지요. 자, 그래서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라 시대에 처음으로 목판 인쇄술이 발견될 때까지 이렇게 사경이 많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사경 기법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사경이 많이 이렇게 민간에 퍼져나가고 전체 나라가 사경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경원을 많이 세우고 또 사경생들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사경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경승, 사경을 잘 쓰는 승려들을 초청해서 원나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데려가서 금자 대장경이나 은자 대장경을 사경하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차례 우리나라의 사경승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충렬왕 이후에는 많게는 1회에 100명이 넘는 사경승을 데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금은자 사경을 쓰는 종이인 고려 청지와 검은빛이 도는 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인 감지를 원나라에서 요구하여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원나라에서 내시 방신호를 보내서 사경승과 경필사, 제가불자 300명을 모아서 금자 대장경을 사경하도록 하고 이것을 원나라로 가져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시대에 목판 인쇄물이 발달하면서 경전이 만들어졌지만은 사경은 더욱 아름답고 섬세한 장식경으로 발달해 갔습니다. 목판 인쇄술 발달로 수많은 경전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사경보다는 좀 더 종이를 고급스럽게 하고 또 금자나 은자, 숭근가루를 악엽풀에 풀어서 만든 금자로 종이에 쓴 금자 사경 그리고 은가루를 악엽풀에 풀어서 만들어서 쓴 은자 사경이 많이 보편화되었고 더불어서 사경의 표지에 쓰는 보상화라고 있습니다. 보상화라는 것은 여러분 정각에 들어가면은 단청에 꽃 모양이긴 한데 좀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된 보상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경의 표제에 그 변상도라고 해서 그 경전의 가장 대표되는 경전을 이렇게 변상도라는 그림의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경전의 맨 앞쪽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사경 기법이 발달하면서 그 보상화라든지 경제, 변상도 이 부분이 좀 더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또 멋있게 이렇게 장식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아무튼 사경 열심히 잘하셔서 부처님 가피 많이 받으시고 수행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항상 조심하시고 신앙생활 가정 댁내에서 잘하시고 불교대학 강의 잘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신심도 많이 증장되시면 좋겠습니다. 법화경 사경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